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10km 마라톤을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슬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러닝머신으로 10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좋은 것이 머릿속에 조각나 있던 생각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다시 연결된 생각은 돈 모으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26살부터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해서 28살에 월급으로만 1억을 모았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기숙사에 살며 거의 작업복과 안전화를 신고 먹는 것은 회사 식당과 회식을 통해 고기와 회를 섭취하는 선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1억에 도달할 때까지 월급의 8에서 90%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순수 적금과 예금으로 도달한 금액이라는 것에서 제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하면서도 한겨울에 난방 틀지 않기, 여름에는 에어컨 틀지 않고 회사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 오기 등의 기행을 통해 30 초반에 3억을 돌파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와 돈 때문에 수도 없이 다툴 정도로 돈을 독하게 모았고, 첫 차를 회사 생활 10년 만인 36살에 샀을 정도로 지출 통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던 이유는 40살에 10억 달성 후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능통하지 못했으나 꾸준하게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아파트 대출 갚고 하다 보니 20대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모았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딱 한 가지, 그 어떤 스스로의 정신승리가 가능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조금만 아껴 쓰겠다 결심하면 지금 당장도 회사를 관둬도 괜찮다입니다. 어불성설이 아닌 것이 4%를 누리라는 은퇴 이후 현금 창출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지금 자산 수준이면 수도권은 좀 어렵겠지만 지방에서 지금 사는 수준 정도로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를 관두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몸에 이골이 났는지 그럭저럭 지금의 삶을 유지해도 사는 게 버겁다거나 불행하지 않고 대체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관두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걸 이대로 낭비하기는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회사를 관두더라도 지금의 에너지라면 또 어떤 금전적 이득이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지금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몰랐는데 우리나라 개인 자산 순위 1위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창립자 김병주 회장으로 14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12조 원이네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점이랄까 혹은 안전장치랄까 모호하지만 김병주 회장이나 저나 모두 선거할 때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정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주도로 입법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바로 국회의원들을 통해 조세제도가 변경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란봉투법도 국회의원들에 의해 기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법이 좋네 나쁘네 하기에 앞서 어쨌든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다수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다수결로 만든 법과 제도들인지라 개개인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인구 구조상 은퇴한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다음 세대 인구수가 줄어들면 더욱더 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텐데 세금을 부담할 생산 가능 인구수는 적어지니 세금이 갈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인 방법은 젊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인데 국민들 모두 동등한 한 표다 보니 결국 그 비율에서 무조건적으로 젊은 층은 밀릴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나도 곧 40대 중년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걸까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아니지, 내가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노력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고소득 직장인이 될수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야, 이거 이제 20대 때처럼 현재를 희생해가며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이제 부질없는 짓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저는 일단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큰 자산으로 인식되며 적폐로 취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신분을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탈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는 하되 현재의 현금 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게 적당한 배당률을 확보하고 월급의 50%는 이제 소비하고 삶 자체를 즐기는 데 쓰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득 직장인, 높은 금융자산 보유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것을 무주택자로 상쇄시키고 소비 지출을 50% 유지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에는 90% 이상은 저축하는 지독한 스크루지였지만 이제는 50% 이상은 저축과 투자하지 않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쓰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